달러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금 기반 시스템이 등장하면 그건 비교적 쉽게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90년대 스위스에서 일어났던 것처럼요. 그럼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걸 막을 수 없는 건 무엇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탈중앙화된 프로토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디지털 코인입니다. 금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신이 만들었던 빅뱅이 만들었던 어쨌든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개선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금이랑 비트코인 중에 뭘 갖고 싶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야, 그게 질문이야? 비트코인이 금이랑 비교가 되냐? 금은 역사가 5,000년이야. 고작 몇 년 안 된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어떻게 믿냐? 그런데 여러분, 5,000년짜리 금이 지금은 돈으로 잘 안 쓰이고 있고 몇 년 안 된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서 돈이냐 아니냐를 두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해 금옹호론자와 비트맥시의 가장 날선 그대로의 토론 3부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서 들어보시고요. 혹시 앞선 1, 2부의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위에 띄어져 있는 카드를 클릭해서 관련 영상들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합니다. 렛츠고! 자유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분이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시간입니다. 약 10분 정도 진행하겠습니다. 피터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Gold just hit 5,000 last week, so 먼저 말씀드리자면 금은 지난주에 이미 5,000달러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벌어질 안 좋은 일들의 신호라고 봅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우리는 법정화폐 시스템의 마지막 단계, 즉 붕괴 직전에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금이 다시 화폐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결국 달러를 대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금을 전 세계로 보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건 제가 토론 초반에 했던 말을 조금 놓치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금을 실제로 옮길 필요가 없어요. 오늘 앞에서 진행했던 테더골드 발표를 보셨죠? 저는 금을 어디로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스위스 산속에 있는 안전한 금고에 테더를 통해서 금을 맡겨두면 됩니다. 저는 금을 실제로 옮길 필요가 없다니까요. 저는 보석상도 아니고 금을 금속으로 쓸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걸 돈으로 쓰는 거죠. 즉 교환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금을 돈으로 쓰려고 한다면 굳이 그걸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금의 장점이에요. 예전에는 은행이나 대장장이 같은 사람들이 금을 보관해주고 그 대신 종이 한 장을 줬죠. 사실상 이 금을 내가 맡고 있다라는 차용증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더 좋은 게 있습니다. 현대기술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블록체인도 있고 인터넷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테더 골드입니다. 금을 21세기로 가지고 온 거죠. 이제 저는 제가 가진 금의 소유권만 전 세계 어디로든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거래를 끝내는데 필요한 건 금 자체가 아니라 그 금의 소유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은행이 필요 없죠. 테더 골드를 가지고 있으면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 직접 거래가 가능하죠. 여러분이 각자 자기 은행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이라는 건 원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넣는 순간 그 돈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은행의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즉 은행에 돈을 빌려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은행이 나중에 돌려줄게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은행이 망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정부 보증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여러분은 금융기관에 돈을 맡긴 채권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테더골드에 저축을 해두면 은행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와 내 돈만 있습니다.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있고 누구에게 줄지도 내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서 금을 받게 되면 그게 은행 계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직접 들어옵니다. 은행을 완전히 우회하는 거예요. 그냥 개인과 개인이 직접 거래하는 구조입니다. 마치 같은 공간에서 금이나 현금을 직접 건넨 것처럼 그걸 전 세계 어디로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걸 아주 작은 단위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리도 필요 없고 니켈도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금액의 결제, 즉 마이크로 결제도 금으로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금이 너무 커서 다른 금속을 써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You know, the idea of producing gold 네, back. 그런데요. 금으로 뒷받침되는 이런 금융상품, 즉 금을 대신해서 쓰는 수단을 만드는 아이디어는 사실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20세기 내내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 실패했습니다. 이게 나쁜 아이디어라서가 아닙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요, 성공했죠. 아닙니다. 성공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돈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실패했을까요? 특히 지금처럼 법정화폐 시대에서 왜 이런 시도들이 번번이 무너졌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위스입니다. 테더골드 같은 모델이 기본적으로 기대는 전제가 있죠. 스위스는 세계에서 재산권이 가장 강한 나라다. 오랫동안 금분위제를 유지했던 나라다. 그래서 금을 보관하기에 가장 안전한 나라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스위스는 완전히 독립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스위스 은행가 페르디난트 립스가 쓴 골드워즈라는 책을 꼭 보셔야 합니다. 이 책에는 스위스가 어떻게 금분위제에서 강제로 이탈당했는지 그 과정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 상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구조가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때 스위스는 가장 좋은 통화, 가장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돈을 들고 스위스로 몰려갔습니다. 그 시절에 스위스 은행 계좌가 있다. 이건 진짜 끝판왕이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미국 정부, 연준, 그리고 금융 시스템이 스위스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스위스는 금 보유량의 절반을 팔게 되고 각종 강력한 규제를 받아들이게 되고 말도 안 되는 명분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스위스 금융 시스템은 완전히 꺾입니다. 지금은 스위스 프랑도 사실상 유로와 달러에 연동된 통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그래도 달러는 지금 스위스 프랑 대비 역대 최저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로나 달러보다는 좀 낮긴 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스위스에 금이 있다고 해서 금이 돈으로 쓰이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결국 현실은 이렇습니다. 달러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금 기반 시스템이 등장하면 그건 비교적 쉽게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90년대 스위스에서 일어났던 것처럼요. 그럼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걸 막을 수 없는 건 무엇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탈중앙화된 프로토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디지털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물리적인 형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탱크를 몰고 와도 압수할 수도 없습니다. 전부 디지털이에요. 그리고 이건 단점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떨어뜨렸을 때 발등을 찍힐 일도 없고 떨어지는 소리도 안 나고 빛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오히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곧 정부가 가져갈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찾기도 어렵고 압수하기도 훨씬 어렵습니다. Well, look. Gold. 금은 말이죠.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가치가 인정되어 왔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알다시피 역사가 매우 짧습니다. 10초년이죠. 초기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요. 사실상 본격적으로 시장에 등장한 건 5년, 6년, 7년 정도밖에 안 되죠. 초기에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지금은 수천 개, 수만 개의 대체 암호화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비트코인과 비슷하거나 혹은 다르거나 심지어 더 나은 특성을 가진 것도 있습니다. 민코인도 있고 NFT도 있고 온갖 디지털 자산들이 비트코인을 따라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 등장할지 모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처음 나온 것이 항상 최고로 남는 경우는 드물죠. 결국 대체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금은 다릅니다. 금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신이 만들었던 빅뱅이 만들었던 어쨌든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개선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개선된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캐더 골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개선이 이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캐더 골드는 금이라는 실제 자산과 블록체인을 결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의 장점은 가져오면서 단점은 제거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단점이 뭐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토큰 자체는 그저 숫자의 나열일 뿐입니다. 아무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도 나는 비트코인을 믿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도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신경 쓸까요? 100년 뒤에는요. 금은 확실합니다. 100년 뒤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금을 가치 있게 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천 년 동안 그래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그게 갑자기 멈추겠습니까?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기억이나 할지 관심이나 가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어쩌면 비트코인은 역사 속에서 집단적 광기의 사례로만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튤립법을 아시죠? 어쩌면 비트코인은 그 튤립을 대신할 새로운 사례가 될지도 모르죠. 아닙니다. 핵심은 이거죠. 테더골드가 하는 일은 사실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의 장점 두 가지를 가지고 와서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비트코인의 첫 번째 장점은 낮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테더골드는 그걸 금으로 바꿔버렸죠. 금의 인플레이션은 현재 비트코인의 2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은 단간기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금은 계속 연 2%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비트코인의 두 번째 장점은 탈중앙화된 기술입니다. 그런데 테더골드는 여기서 단일 실패점, 즉 공격할 수 있는 지점을 추가해버립니다. 결국 누군가 그 지점을 공격하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에서 보면 테더골드는 비트코인보다 열등합니다. 단 하나의 장점이 있다면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익숙하게 느껴진다는 것 정도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금이 도대체 어떤 점에서 비트코인보다 열등하다는 겁니까? 만약 제가 세상의 모든 비트코인을 가진다면 그건 아무 가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금을 가진다면요, 저는 엄청난 부자가 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독점하는 거니까요. 현실적으로 당신이 모든 금이나 모든 비트코인을 갖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의미 없는 가정이에요. 현실이나 얘기하시죠. 하지만 핵심은 비트코인이 금보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숫자로 설명드릴게요. 2026년 기준으로 금의 연간 생산량은 전체 공급의 약 2%, 대략 4,000톤 정도입니다. 이거 금액으로 보면 7천억 달러 규모예요. 그리고 이걸 비트코인으로 환산하면 약 800만 BTC에 해당됩니다. 즉 금의 가격을 유지하려면 앞으로 1년 동안 지난 10년 평균보다 4배 더 많은 수요가 들어와야 합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연간 신규 공급량이 약 120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미 인플레이션은 금보다 훨씬 낮고 앞으로 2-3년 뒤면 더 크게 줄어듭니다. 즉 시장에 새로 나오는 비트코인의 양이 금에 비해 약 2% 수준밖에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1년 동안 금은 비트코인보다 50배 더 많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금은 또 더 많이 생산됩니다. 즉 더 인플레이션이 심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느낌이 오시죠? 피터 시프는 계속해서 금의 한계를 테더골드로 설명하려고 하고, 사이페디는 제3자를 신뢰해야 하는 시스템은 스위스 은행 계좌가 됐던 테더골드가 됐던 결국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토론이 뒤로 갈수록 피터 시프는 논리적으로 밀리면서 계속 금이 오래됐다, 사람들이 많이 믿는다, 앞으로도 그럴 거야, 테더골드가 비트코인보다 좋아, 이 얘기만 반복하면서 토론에서 점점 밀리는 느낌이죠. 자, 이제 토론의 마지막으로 갑니다. 마지막 내용은 이어지는 4부에서 이어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